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홍명보 감독이 눈물의 사퇴를 선언했다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공식 발표가 난 것은 아니고 내부 보고서 유출설 역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지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 축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제목과는 별개로 실제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팬들이 왜 이렇게까지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해 비록 여기서 다루는 일부는 아직 증거가 없는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해도 그만큼 한국 축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팀의 올해 마지막 평가전이 모두 끝났지만 팬들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통 이 시기면 월드컵을 향해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불안과 회의감만 가득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평가전도 없는 긴 공백기가 이어지는데 지금의 경기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도 괜찮겠냐는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건 단순히 경기가 재미없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팀 전체의 방향성, 경기력, 전술, 조직력, 그리고 KFA 운영까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실 대표팀의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홍명보 출범 이후 내내 이어져 온 문제들, 팬들의 외면, 관중 감소, 전술적 혼선, 무의미한 실험, 뚜렷한 플랜의 부재,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주장까지 나서 대표팀 현 상황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누적되고 신뢰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대표팀 경기가 열린다고 하면 어떤 상대든 어떤 상황이든 경기장은 기본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만큼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애정이 강했고 A매치는 무조건적인 흥행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표팀 경기라 해도 관중이 절반밖에 차지 않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함성은 사라지고 텅 빈 좌석들만 카메라에 잡히는 처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팬들이 대표팀을 향해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도 이제는 뜸해졌습니다. 무관심이 분노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한국 축구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진하면 팬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어차피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팬이 대표팀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 축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기력도 위기, 협회도 위기, 흥행도 위기, 여기에 팬심까지 떠나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심각한 적신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야기한 일부는 아직 유출설이나 한간의 소문 수준이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 소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라커룸이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은 단순히 언성이 높아진 장면 때문이 아니었다. 선수단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술 지시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의견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홍명보 감독은 경험이 많은 지도자지만 최근 몇 경기 동안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단조로운 빌드업을 강요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공격진은 지나치게 측면에만 공을 맡기고 중앙 전개는 거의 금지된 수준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1, 3, 1, 4 압박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을 정도로 고립되었고 경기 후반에는 지칠 대로 지친 얼굴로 라커룸에 들어오곤 했다. 문제는 이 지적을 손흥민이 차분히 전달했음에도 홍명보 감독이 이를 전술 불만으로 해석하며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이다. 그때부터 선수단은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한쪽은 감독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축구는 너무 낡았다라고 말했다.
라커룸의 공기가 식지 않은 채 하루하루 쌓이면서 양측의 신뢰는 거의 무너져 내렸다. 결국 사건의 중심이 폭발한 순간은 경기 후 라커룸. 손흥민은 팀을 위해 뛰었고 경기 내내 부상 위험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늘 믿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감독의 지시는 손흥민을 전술의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그날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에게 전술에서 벗어났다. 제대로 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흥민의 감정이 터져나왔다. 감독님, 저는 팀을 위해 뛰었습니다. 왜 저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라커룸이 순간 얼어붙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절망에 가까운 울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건 홍명보 감독의 고함이었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전술을 안 지킨 거야. 그 순간 양쪽 선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서로를 말리기 시작했고 라커룸은 완전히 둘로 찢어졌다. 손흥민을 두둔하는 측은 그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다. 감독을 옹호하는 측은 선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충돌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신뢰 붕괴의 폭발이었다. 우선 선수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전술이 어떻든 기본적인 움직임은 선수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가나전 전반전에서 한국 선수단은 공격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고 볼을 받기 위해 움직여주는 세컨드 액션이 거의 없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고립됐고 이강인은 중앙에서 패스 옵션 부족으로 공을 끌다 잦은 압박을 받았다. 미드필더진은 전진 패스를 주저했고 수비진은 빌드업 상황에서 단순 안전 패스만 반복했다. 이런 모습은 전술이 어떻든 선수 개개인의 적극성, 판단력, 그리고 경기 집중도가 떨어져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선수 책임론자들은 특히 국가대표라면 어떤 전술에서도 최소한의 조직력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수들의 경기 태도와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반대쪽에 서 있는 감독 책임론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선수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는가? 그게 바로 감독이 만들지 못한 환경 때문 아닌가? 실제로 홍명보 감독은 이번 가나전에서 3백을 고집했지만 선수 구성과 전술 이해 수준은 명백히 그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 센터백과 윙백의 역할은 경기 내내 혼란스러웠고 중원은 어느 순간부터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에 블록처럼 끼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전술적 지시가 불명확하니 선수들은 내가 지금 맞는 움직임을 하고 있나? 라는 불안을 품고 안전한 선택만 반복했다. 공격에서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수비에서는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압박을 통일해야 하는지 그 어떤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은 묶인 채 그라운드를 헤맬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감독이 팀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결과라는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선수들의 문제는 결국 감독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월드컵을 앞두고 치르는 평가전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전술을 실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을 한다는 것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실험이라면 왜 이 전술을 선택했는지, 각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 경기 흐름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다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가나전에서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지 못했고 경기 내에서도 전술적 보완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전술적 실패의 조짐을 인지하고도 과감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수들은 혼란을 끌어안은 채 후반 중반까지 스스로 답을 찾으려 몸부림쳤다. 물론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를 두고 전술 혼선의 책임이 선수에게 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대표팀 선수 대부분은 소속팀에서 높은 전술 완성도 속에서 뛰고 있으며 역할 이해도 역시 검증된 자원들이다. 이런 선수들이 한 경기에 몰려와 갑자기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지 자체가 불명확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결국 책임론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다. 선수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은 전술적 방향성을 설계하는 감독에게 있다. 팀의 틀을 만드는 것은 감독이고 선수들이 그 틀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경기력이 완성된다. 틀 자체가 흔들린다면 안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료가 움직여도 완성품이 될 수 없다. 가나전은 바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술 혼선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비난의 대상 찾기가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다면 갈라진 라커룸과 흔들리는 팀워크는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것이다.